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에도 따뜻한 남쪽 제주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늦더위 속에서도 이 가을을 알리는 억새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개천절 연휴를 맞아 관광지마다 나들이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 위를 관광객들을 태운 모터보트가 물살을 가릅니다. 해수욕장은 여름으로 돌아간 듯 수영복을 다시 챙겨온 물놀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해변에도 파라솔이 다시 등장했고 곳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모래찜질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 제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반짝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늦더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고 저희도 물놀이 하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모래나 이렇게 끄적이려고 했는데 너무 따뜻해서 할만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늦더위 속에서도 한라산 기슭에는 제주의 가을을 알리는 억새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면서 어느새 어른 키보다 높이 자란 억새가 바람을 타고 거대한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제주의 드넓은 들판에 자연이 빚어낸 장관에 저마다 탄성을 자아내며 소중한 추억을 남겨봅니다. 우리가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에 와서 억새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가 억새처럼 자연을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짱입니다. 개천절 연휴를 맞아 제주에는 관광객 17만 명이 찾아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계절의 묘미를 만끽했습니다. 아직은 억새가 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줏빛깔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가을이 더 깊어지면 이곳은 온통 은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주에는 내일 비가 내린 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인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가을 빛깔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레길처럼 걸으며 4.3 유적지를 돌아보고 아픈 역사의 흔적을 되새겨볼 수 있는 4.3 길이 도내 6곳에 만들어져 있고 올해 안에 2곳이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하지만 4.3 길을 만들기만 했지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4.3길. 피해가 심했던 마을에서 유적지를 이어 걷기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끌벅적했던 개장식과 달리 이제는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환 코스로 만들어졌지만 한 방향만 표시된 안내판에다 방향조차 틀리게 설치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아예 가려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으로 찾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마을 골목 들어갔다 못 찾고 그래가지고 제가 통영이골까지 직접 안내해 준 적이 있어요. 방향도 엉망이지만 남은 거리나 지점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표시도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버젓이 길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가보면 수풀이 우거져 있거나 철조망이 쳐진 채 폐쇄된 곳도 있습니다. 이 길이 사는 분들은 뭐 대략 아니까 찾아갈 수 있지만 멀리서 육지에서 오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표지판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주도가 조성한 4.3길은 6곳, 올해 말까지 2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0km에 이르는 코스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억 8천만 원 정도. 하지만 코스마다 2명씩 해설사 10여 명이 일주일에 4일 해설과 관리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이는 했지만은 실제 보면은 좀 지원 부분에서 조금 생각보다는 덜하고 이제 관심도도 좀 이제 낮아서 거창한 구호 속에 문을 열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4.3길.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검찰이 좌익활동 전력이 의심스럽다며 희생자 결정 과정을 재검토하자고 요구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었던 제주 4.3 사건 수용인 등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전 11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항고하지 않아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재심을 청구한 유족과 4.3 도민연대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요즘 제주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제주다운 느낌을 담아 카페나 음식점 같은 작은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관광 패턴의 변화 속에서 이 대량 관광 시스템에서는 배제됐던 주민들이 이제는 이 관광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에 부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행객들 사이에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시 구자읍 평대리. 마을 안길을 따라 여행객들이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돌집을 개조한 작은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2년 전 작은 서점을 겸한 카페를 연 박주연 씨는 여행객들이 제주다운 느낌을 찾아 구석진 곳까지도 찾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집을 좀 개조한 약간 독특한 공간이다 보니까 돌집 공간을 좋아서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실내 공간, 마을에서 나는 당근으로 만든 메뉴, 여기에 한적한 마을 분위기가 더해져 휴식을 취하려는 여행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이렇게 탁 트여 있어가지고 바다도 보이고 또 이렇게 앞에 돌담도 보이고 또 이렇게 책 읽으면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여행객이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로 정년 퇴직한 강두은 씨도 1년 전 민박을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틈틈이 오래된 돌집을 손수 고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산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바다가 환하게 보이고 전망이 확 튀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량 관광 시스템에서는 배제됐던 주민들이 작은 여행,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확산하면서 제주 관광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42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적 1일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251명을 기록한 뒤 어제까지 닷새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1,132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를 입건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0시쯤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중생은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6일 숨졌는데 경찰은 과속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한라산 백록담에서 60대 여성 관광객이 탈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 헬기 한라매를 보내 여성 관광객을 구조했고 1시간 만에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인계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제주시 구자읍 평대리의 한 민박집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60여 제곱미터가 전소돼 소방서초산 6,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민박집 주인이 벌을 퇴치하려고 로즈메리 등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수역 입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아침 9시쯤 마라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어창 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을 물게 됩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